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응? 자, 마이크 제대로 잡다만 잠보고. 잘 되고 있어. 자, 우리 교과서 79페이지. 79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청의 개항 과정, 우리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2차 아편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1차 아편전쟁이 난징조약을 맺으면서 중국이 개항한 첫걸음인데, 우리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는 2차 아편전쟁 베이징 조약, 청나라와 러시아 간에 맺어진 조약, 그거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 흥선대원군 때도 조금씩 이제 우리가 참고해봐야 될 얘기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우리 병인양요를 얘기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당신들도. 그런 어떤 한국사의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쌤이 좀 건드려주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일단 주제는 계속해서 1번이었습니다. 열강의 동아시아, 서구 열강이죠. 동아시아 침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난 시간에는 청나라가 개항하는 이야기 했었고요. 오늘은 일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국사이지만 이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이라든가 청나라의 양모운동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거가 우리가 근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두 모델이었고,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개혁을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개항 과정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에 의해서 개항하게 되나? 맞죠? 영국과 전쟁을 치르는 치르면서 개항을 하게 되지. 그래서 1차 아편전쟁, 그리고 2차 전쟁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불평등 무역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전에 광동무역체제 또는 공행무역체제 이렇게 설명해줬고, 이제 이때부터는 불평등 무역체제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이 아편전쟁 결과, 특히 1차 아편전쟁 결과 맺어진 난징조약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청나라가 영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 이제 첫머리에 나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5개 항구를 개항한다던가, 그 다음에 영토를 할양하게 되죠. 홍콩이죠. 홍콩. 영국에게 할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고도 영사재판권 인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호문 추가 조약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퉁쳐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아편전쟁은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뒤에 또다시 한번 영국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영국은 팔아야 될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그 무역 확대와 관련된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2차 아편전쟁입니다. 나중에 동아시아사 배울 때 에로 사건 이런 것도 다루게 되겠지만, 그거는 한국사 범위, 지금 한국사를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영국과 이 당시에는 프랑스까지 합사하여 누가 싸운 거예요. 이게 때 청나라와 전쟁한 거였고, 청나라에 엄청난 패배가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전쟁터가 요 끝에 복습이에요. 광저우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게 1차 아편전쟁이라면, 이때 일어났던 2차 아편전쟁은 청나라의 수도 국경이 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 전쟁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청나라는 뼈저린 어떤 서양 무기의 어떤 데 대한 자신의 군사적 열세, 여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우린 그걸 갖다가 양무운동이라 불러요. 맞죠? 거기까지 했었고, 중요한 거는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텐진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그냥 무역항을 더 확대한다는 겁니다. 북경까지도 다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러시아였고, 맞죠?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청나라한테서 많은 이득을 이뤄내요. 그게 뭐였습니까?
베이징 조약이었다. 베이징 조약이었다. 그래서 이 베이징 조약에 따라서 이 러시아는 청나라로부터 영토를 또 할양받게 되는데 그 영토가 어디다? 러시아가 요 지방을 갖다가 청나라로부터 획득하게 돼요. 이게 바로 연해 왜 이럴까요? 연해주 하는 지역을 갖다가 청나라로부터 할양받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연해주는 우리가 뭐 독립운동에 많은 기지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뭐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어떤 그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때 베이징 조약을 통해 가지고 연해주 획득, 연해주를 획득하게 됐다. 끝.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죠? 한국사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사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답답하죠. 뭐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처음 들어본 친구도 많아서 자, 걱정하지 말고 이번 시간까지만 하면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아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중학교 때 다뤘던 내용들. 알겠습니까? 남기련하고 노혜연, 강민채가 카메라가 꺼져 있는데 켜주세요. 켜고 보세요. 켜고. 김기철 다 꺼져 있는데 뭐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건가? 같이 켜고 봅시다. 알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79페이지 내용은 일본의 개항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일본의 개항에 대한 얘기인데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알겠습니까? 어려운 건 없어서 빨리 하고 이제 주제 2번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 요거 잠깐만 하면 오늘 수업 끝나니까 알겠습니까? 일본의 개항.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서양 세력과 별로 접촉이 없었고 뭐 서양과 무역할 필요도 없었고 사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정책 기조는 태국 정책이었어요. 태국 정책. 태국 정책. 많이 들어봤다. 이건 어디서 들었단 얘기인가? 얘들아? 손현서 씨?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 태국 정책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응? 손현서 씨.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는? 손현서. 예. 태국 정책 하면 생각나는 사람. 고마워요. 모른다고도 대답해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대신 멀쩡하잖아요. 모르니까 쌤 수업 들으면 되는 거고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세국 정책하면 뭐 흥선대원군이지 뭐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을 거야. 맞죠? 흥선대원군이지 뭐.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외국과의 무역을 허락하지 않는 정책이었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만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 허락하지 않은 건 아니고 일부 이제 무역을 허락해주는 나라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세국 정책의 기본 기조는 이국선 격퇴령. 이국선 격퇴령. 와, 이 무슨 말인 것 같아? 한별 씨, 이국선 격퇴령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마이크 경 한번 얘기해봐. 이국선 격퇴령.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내가 뭐 아니까 물어본 건 아니잖아. 이국선, 다른 나라의 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버려라? 격퇴시켜버려라. 알겠습니까? 대포를 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체 모를 배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다. 그럼 당연히 우리 군인들이 가가지고 너 뭐니 꺼져버려 대포를 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는 외국 배가 접근하면은 대포를 쏴서 물리쳐버려라 하는 그런 기본 정책이었다고.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수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수정.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고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 사건이 뭘까요? 배웠는데. 뭘까요? 적어놨어요. 그게 바로 얘들아 이게 아편전쟁 때문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쌤이 지난 시간에 당신들과 얘기했을 때 아편전쟁에 대한 얘기를 주변국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물어봤는지 내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말하면 이 1차 아편 전쟁은 39년에 일어나가 1839년에 일어나가지고 1942년에 끝나는 전쟁인데 이 전쟁 소식은 조선도 알았고 일본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변 이거 되게 큰 사건이잖아. 청나라가 외국과 전쟁했는 사건인데 근데 이 소식을 갖다가 조선도 일본도 알았지만 이 사건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청나라가 뭐 다른 나라하고도 많이 싸웠거든요. 주로 이제 이때는 이제 서양 애들하고 첨사한 거지만 이 청나라가 그 북쪽에서 전쟁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가 거기서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인식했던 거예요, 조선은. 그러니까 청나라가 패배했지만 청나라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전쟁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달랐어. 일본은 이 소식을 갖다가 이 당시에 외국과 아예 무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본에 오는 그 유일한 외국 선박 한 나라만을 허락해 줬어요. 외국과의 무역을 갖다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네덜란드였습니다. 알겠냐요? 알겠냐요? 말이 꼬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유일하게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을 허락하고 있었고 외국 상인들 중에 유일하게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맞죠? 내 심장 네덜란드 상인들이 와가지고 일본과 거래하고 있었는데 이 1차 아편전쟁에 대한 소식을 갖다가 네덜란드 상인들로부터 듣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어쩌면 일본은 이걸 갖다가 더 정확하게 알았는지도 몰라요. 1차 아편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서양이 가지고 있는 무력적 우위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일본은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했던 거지. 청나라는 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상적인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라 생각해가지고 조선에게도 그렇게 알려줬고, 그러니까 조선도 그냥 전쟁 났는갑다, 청나라 좀 피해를 입었는갑다 정도로만 1차 아편 전쟁을 인식했던 거였고, 일본은 이 1차 아편 전쟁을 갖다가 서양 세력과 함부로 대결하겠다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자, 그래서 일본은 다른 이 서양배가 접근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면 큰일 나니까, 알겠습니까? 대포 쏘지 말고 잘 달래서 보내라, 이렇게 이제 그 정책을 수정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쌤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웅웅웅 하지 말고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스리컥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는 어떤 그 정책 기조가 바뀐 가운데서 1853년에 1853 자꾸 뭔가 켰으면 얘기를 하세요. 마이크는 1853년에 한 남자가 찾아와요. 물론 그 남자가 혼자 온 건 아니고 배가 5척인가 6척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나도. 군함을 이끌고 찾아온 거지. 한 남자는 바로 누구? 바로 김종국이 아니라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알겠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농담도 쳐주는 한국사쌤. 할 드립이 되게 많은데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이미지가 있죠. 알겠습니까? 자,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입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이 페리가 군함을 이끌고 도쿄만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 도쿄는 에도라고 불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에도만이라 불렸고 그 에도만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개항을 요구하죠. 개항을 요구했었어. 자, 일본은 이 당시에 막부라고 불리는 정치체제였어요. 막부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너무 길어져요. 그까지 설명하면. 막부의 최고 통치자를 갖다가 쇼군이라고 불렀어요. 쇼군. 들어봤나요? 쇼군. 쇼군이라고 하는 애가 최고 통치자였고, 그러니까 걔가 통치하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 막부라 부르는데, 알겠습니까? 근데 에도 막부라 불러요. 임진왜란이란 일으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때 다시 일본을 재통일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가문들이 에도 막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가빈씨. 자, 어쨌든, 이 에도 막부 시절에 이게 페리가 찾아와서 개항을 요구하게 되고, 일본은 이 아편 전쟁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전쟁할 자신이 없죠.
일단은 개항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가빈 씨. 어떻게 했을까? 개항했을까, 안 했을까? 응? 모르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내가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꽤 모를 겁니다. 대부분 다. 일단은 페리가 찾아왔을 때, 일본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우리가 뭐,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1년 뒤에 다시 오면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해서, 일단은 1년 뒤에 찾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페리가 진짜로 1년 뒤에 돌아갔다가 찾아와요. 1854년이죠. 1년 뒤니까. 오케이? 찾아와가지고 이때 와가지고 페리가 또 얘기해요. 너네 어떻게 할 건데? 다시 왔어 내가. 대답을 해줘. 이때 어떻게 했을까 가비나? 개항을 했을까 안 했을까? 개항을 했을까 안 했을까? 가비나? 개항 했을 개항을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전쟁인데? 안 했어요. 이제 이때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미일 화친 조약이라 불러요.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1854년에 누구에게 개항을 한 거야? 드디어 미국에게 개항을 한 겁니다. 처음엔 2개 항구를 개항했어요. 2개 항구. 시모다, 하코다테. 글씨 잘 안 보이면 나중에 유튜브 보세요. 찍고 있으니까. 처음엔 2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 요거는 나중에 뭐 위치까지 알려주면 좋겠지만, 여기 에도 근처 하나는 저아오이 홋카이도 위에 있어요. 어쨌든 이 2군데를 갖다가 일본이 이제 개항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화친 조약에 불과해요.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 알겠어요? 우리 이제 고백한 날이죠. 서로가. 물론 뭐, 미국이 먼저, 나하고 사겨!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지만, 일본이 알겠어. 우리 사귀자. 하고, 이제 그런 거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상업조약은 아니라 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점차 무역은 확대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854년 말고, 얘들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차이점이 하나, 이게 다른 말도 얘기했지만, 이걸, 여기서 잠깐만, 이게, 쌤이 좀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3번 주제가 아마 일본의 근대화 운동과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양문동하고 메이지 유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쌤이 요 부분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두 나라의 그 개항해서 근대화하는 그 방향이 좀 달라. 알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왜 다른지를 갖다가 너네가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이제 너네가 한 단계만 더 알면 이해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비나, 너희가 또 묻고 싶다. 가비나,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 청나라의 개항하고 일본의 개항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를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물어보는 건데, 요거, 뭘까요? 뭐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한별씨,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별씨?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냥 뭐 답을 당신 모를 거라 생각해요. 너네가 알면 이걸 뭐 내가 수업을 하겠습니까? 모를 거라 생각해. 뭐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뭐랑 뭐 차이죠? 뭐랑 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나라의 개항 과정과 일본의 개항 과정에서 차이점. 하나 큰 게 있는데. 불평등한 공예는 아닌가? 약간 다른데? 자, 뭐 깨달음, 유세환 뭐 깨달음이 있네. 뭐 깨달음이 무슨 말입니까? 깨달았어, 얘들은. 일본 애들이, 서양 애들이, 세구나. 얘들은 몰랐고. 뭐, 그것도 뭐 참. 좀 맞고 했고
아, 쳐맞으면서 개항했다. 내줬어요. 아, 쳐맞으면서 개항했고, 일본 애들은 안 맞고. 그냥 내줬어요. 아, 오, 정답입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오. 그래, 황동민, 너가 말한 게 전쟁. 맞아,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자, 얘들아,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답을 잘 얘기해 줬습니다. 맞아요. 이게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개항이 이루어진 거고, 일본은 쫄았잖아. 지금 소식 듣고. 쫄아가지고 그냥 개항한 거라고. 이게 웬, 무슨 차이냐면, 얘들아. 쌤, 이런 설명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해주는 게 좋다 생각해. 너네 이해하기 쉽도록. 자, 봐봐.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집에 있는데, 정체 모를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현관문을 막 두드려. 야, 문 열어! 나 물건 팔러 왔어! 문 열어! 두드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대응해? 정상인가? 아빠가. 싫어요. 아빠가 그냥 열어줍니까? 아, 물건 사러 왔어? 이 미친 거죠? 이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일단은, 아니, 뭐 정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문을 막 열어줍니까? 알겠습니까? 일단은, 너 뭐야? 누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이렇게 행패 부려? 하면서 이렇게 소리 한번 쳐줘야 되잖아요. 맞죠? 맞잖아. 청나라는 그거야, 당연히. 알겠습니까? 영국하고, 물론 이 몰랐던 관계는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이게 무력적으로 대응해 오면 무력으로 맞서야죠. 이해됩니까? 도둑놈하고 싸워야죠. 맞죠? 물론 아버지가 졌어요. 알겠습니까? 쳐맞으면서. 말이 왜 이게. 아버지. 자, 되게 졌기 때문에 좀 무능함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은 더 무능한 거야, 어떻게 보면. 자, 봐봐. 일본은 이렇게 미국애가 정체모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와가지고 개항을 요구했는데, 스스로 뭔가 전쟁을 피하려고 문을 열어준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당시 일본을 지배했던 에도막부라 불렀습니다. 이 에도막부 지배층이 어떤 무능함을 보여준 거예요. 무능함을. 물론 얘들도 제대로 한 건 없지만, 청나라 애들도 전쟁 제대로 못했잖아요. 못했지만 얘들은 아니 전쟁 한 번 안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민정씨. 다 들어준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니 없겠니? 그 나라에도 있었거든. 에도 막부의 쇼군 막부 체제를 막부에서 되게 소외됐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이 막부를 갖다가 타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나가게 돼요. 아니 외국에 대해서 저렇게 무능하니? 개항하는 과정에서 저 에도 막부를 타도해야겠다.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고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게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에요. 이해되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청나라는 이렇게 개항하는 과정에서 지배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청나라 만주족의 지배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2차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군사적 열세를 깨달았고 스스로 개혁하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지배체제는 무너지지 않은 거야. 오케이? 그렇지만 일본은 개항하는 과정에서 무능함이 이미 드러났고 이 얘네들을 갖다가 없애버리자 하는 게 1868년에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 운동은 일본은 지배체제가 바뀌면서 근대화가 진행되는 거였고 청나라는 지배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근대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이해할 때 그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 이랬잖아. 막 우리는 막 그랬잖아. 이제 중간에 이제 근대화는 해야 되는데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라 해가지고 정치개혁 쪽은 별로 약했잖아요. 왜냐하면 지배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양무운동은 정치개혁보다는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갖다가 제도 중에서도 군사력,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거 중심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였고 일본 애들이 했던 거는 아예 그냥 서양화였죠. 알겠습니까? 서양 문화를 갖다가 그대로 정치체제까지, 의회제도까지, 헌법체제까지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던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중요한 설명에 빠졌는데, 일본도 이해하려면은, 알겠습니까? 되게 좀 복잡하지만, 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정치개혁까지 포함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청나라는 정치개혁보다는 서양의 군사력, 기술, 이런 거 중심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양무운동. 정리가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잘 기억해보면 알겠지만 뭐 온건개합하니 급진개합하니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누가 하나 물어봐야겠다. 김성준 씨, 김성준 씨 중학교 때 뭐 엉겅기압파, 뭐 급진기압파 이렇게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한 번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중국식으로 뭔가 청나라식으로 양무 운동을 모델로 근대화할 건가? 김옥균과 같은 급진기압파든 일본식 모델을 채택했던 거잖아. 맞죠?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이제 옵시다. 일본의 개항 문제. 자, 그래서 일본은 1854년에 이렇게 미국에 처음 개항하게 되고, 본격적인 어떤 무역과 관련하여 그 상업조약은 사실은 1854년보다 1858년에 4년 뒤에 월드컵이 열렸나요? 4년마다? 모르겠지만 4년 뒤에 맺어졌던 이 조약이 바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딴 거 없고요. 그냥 이 미일 화친 조약을 더 확대한 거야. 알겠습니까? 개항지가 원래 2개였지. 2개였다가 4개까지 늘어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보면 4개까지 다 소개되고 있는데 외우면 좋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개항하는 항구 수가 더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고도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영사재판권 이런 거, 응?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강화도 조약 얘기할 때 하는 얘기겠지만 이게 그렇잖아. 외국인에 대한 재판을 갖다가 외국이 자국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거잖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법으로 영사가 재판한다는 거. 영사재판권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왜? 민정씨? 그의 탈주가 무슨 말인데? 한 명이 없다고? 누가 나갔어? 또 나갔어, 누가? 이렇게 26명. 튕기는 경우는 있어요. 내 수업을 듣기 싫어서 나가는 친구는 없습니다. 자신감 뿜뿜. 알겠어요? 얼마나 재밌니, 한국사 수업이. 내 수업이 듣기 싫어서 나가는 친구는 없고, 튕기는 경우는 많이 있어. 뭐, 그렇게 나는 이해합니다. 알겠어요? 중간에 출석색 못해요, 나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게 불평등 조약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미국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누구한테 고스란히 강요한 겁니까? 맞죠? 알다시피 그게 강화도 조약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보다 더 가혹하게 강화도 조약을 갖다가 우리 조선에게 들이밀었던 거였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일본도 개항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뭐 강조한 건 요거 2개밖에 없어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맞죠? 이렇게 이제 우리 79페이지 내용을 정리합시다. 그 밑에 나오는 조선의 이야기 이런 거는 일단 넘어가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뒤에 또 다룰 내용이니까.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하고요. 끝난 게 아니라 얘들아. 조금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 네, 이렇게 덧붙이기 별로 안 좋아하는 다른 반도 또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겨우 이제 2시간 해가지고 1번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2번 정도 조금만 더 하고 2번 흥선대원군 얘기 조금만 하고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칠판을 한 번만 지울게요. 얘들아. 지우고 한 판이 끝내고 싶은데 맨날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웬만하면 한 판을 끝내는 걸로. 이 영상도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아직 되고 있긴 한데 거의 끝나갑니다. 끌게요.